지난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알아보았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 전체로 본 나중에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나의 직업? 아니면 나의 몸, 마음 등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더욱 다양한 곳에 도전을 하고 있는 유재숙님을 좀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유재숙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재숙님께서요, 내 이름은 유재숙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예인입니다. 나는 1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제가 유재숙님을 만나 뵌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지요? 네,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유재숙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유재숙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치고요, 이 대답에서 유재숙님이 이름을 바꾸어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유재숙님이 아니게 되나요? 요즘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도 부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유재숙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름이 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면 유재숙님이 연예인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유재숙님이 아니게 되나요? 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유재숙님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 재산인 100억 자산을 모두 기부를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재숙님이 아니게 되나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직업이나 자산과 같은 이러한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입었다 벗었다는 옷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때는요, 이름이나 또는 어떤 역할에 묶인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아유 복잡해, 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나는 나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나잖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 말 속에는요, 몸이 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나일까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런저런 쾌락을 나누는 이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흠모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물질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니까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극한 상황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만나본 분입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요,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연명의실 대신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안과 안락을 제공하는 봉사자분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이 호스피스 봉사자분이 몇 번 방문해 보았을 때 이 A씨라는 분은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요, 큰 회사의 회장을 역임하여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높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 현실적으로 A씨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종하는 날도요, 결코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안 돼! 하고 소리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로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한 암 환자에 대한 임종 장면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이 A씨라는 분은 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물질적인 행복에 집착하는 아주 공허한 삶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세포는요, 대략 3년을 주기로 하여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즉, 세포가 바뀐다는 것은 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가 바뀌기 전 3년 전의 나는 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에 세포가 바뀔 앞으로 3년 후에 나는 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몸이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신 분이 좀 계시리라 보는데요.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은요, 하나같이 죽음 이후에는요, 몸에서 빠져나온 영은요, 의식이 분명한 채로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라는 것인가요? 영이라는 것인가요? 몸이라는 것인가요? 당연히 영이라는 것이지요. 즉, 의식이 없는 몸이 나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나의 실체, 나의 본질, 진정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없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방영되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장면이 바로 남녀 주인공의 영이 바뀐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자 몸에 남자 주인공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자처럼 행동했지요. 그리고 남자 몸에 여자 영이 들어갔을 때 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린 사실은 잠재적으로요, 나의 본질, 나의 실체, 진정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예, 몸이 완전히 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요, 나의 본질인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는요, 나는 누구의 것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